공익제보자 강혜경 씨가 어제 오늘 이틀 연속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11번째, 12번째 출두였는데요. 오늘 지금 이 시각 현재도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뭐냐. 자, 여론조사와 관련된 불법성, 자금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받았느냐, 그리고 여의도연구소는 몇 차례 얼마를 주고 의뢰했느냐,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는데요. 오늘은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여론조사 집중적으로 조사를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사실 무근이고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는데, 잠시 후에 이 내용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순발력 있게 그리고 지구력을 겸비하면서 취재하고 있는 봉지욱 기자 조금 이따 연결을 해보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 강혜경 씨가 검찰 출석하면서 했던 얘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다 여론조사 관련 건만 집중해서 조사를 받았고, 네. 그 마무리를 다 못하고 지금 나와서 지금 오늘 다시 출석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아마 다 여론조사라고 하시면 그 여론조사 관련해서 오간 돈에 대해서 주로 묻던가요? 아니면 조작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어요? 돈은 네, 구체적인 건 끝나고 말씀드리는 거. 자, 어제 이제 검찰 조사를 받고 10시 반, 11시 정도에 제가 강혜경 공익제보자와 통화를 해보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돈 1,000만 원을 김모 씨입니다. 김모 씨 사가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굉장히 신뢰하던 분한테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것도 정말로 폭로라는 형식으로 마치 돈을 꾸우려고 했던 것처럼 나오고 나서 상대방들이 이제 정말로 많이 오염시키고 하죠. 저도 이제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창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아봤지만 저는 참고인이라서 진실을 규명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참고가 되는 이런 입장으로 생각을 하고 하는데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죠. 왜냐하면 잘못 얘기했거나 거짓으로 했을 경우에 또는 잘못 밝혀졌을 경우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제 당사자인 강혜경 씨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11번씩이나 이렇게 하고, 아마 언제 끝날지도 사실은 끝이 없는 거죠. 이게 다 정리가 될 때까지는 아마 계속될 것 같아서 많이들 응원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이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방송하면서 할 이야기가 좀 많은데,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이런 내용으로 해명을 하고, 또 본인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가 저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라는 건 아마 느끼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전부 정상적인 여론조사의 통상의 예에 비추어서 어긋나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로 시작되는 논쟁이 나중에 거의 좀 옮기기 어려운 욕설에 가까운 이런 갈등으로, 한마디로 해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질 때는 거의 얼굴을 붉히고 다시는 볼 수가 없는, 만날 상황이 아닌 상태로 헤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저는 나중에 보고만 받았죠. 그리고 저는 잊어버린 거죠. 그 사람과의 인연은 이걸로 끝이 났구나, 이렇게 보고받고 저는 그 이후로 한 번도 명태균 씨를 신경 쓴 적이 없습니다. 명태균 씨는 저에 대해서 극도로 적대적입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캠프에서 차단당했기 때문입니다. 강혜경 씨 지금 매일 인터뷰 하다시피 하잖아요. 밝히세요, 누구한테 자료를 넘겼는지. 왜 오세훈 측이라고 자꾸 표현합니까? 저는 오히려 강혜경 씨와 명태균 씨에게 그 요구를 합니다. 이미 이렇게 밝혀달라고 이야기한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난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번 주말까지 반드시 밝히세요. 예,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추측성, 음해성 보도는 나중에 검찰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가 확정된 후에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야,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누구한테 이제 넘겨줬는지 밝혀라, 신규 변호사, 이러면 이제 밝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근데 저거는 밝히라고 해서 밝혀질 건 아닌 것 같고요. 오세훈 시장도 상당히 좀 억울해 보입니다. 좀 격앙된 모습도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서로 지금 쌍방의 주장이 다른 건데 당연히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동안에는 오세훈 시장이 적극적인 대응도 안 했는데, 최근에 보면 오세훈 시장을 향해서 지금 제기되는 의혹이 굉장히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 명태균이 좀 단일화 국면에서 일을 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여론 조작 문제나 이런 게 좀 튀어나왔었는데, 최근에는 미래한국연구소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의 이제 후원자죠, 김모 씨가 이제 금전을 이제 3,300만 원을 강혜경 씨에게 지금 투입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미래한국연구소로 이렇게 들어가는 식으로 약간 이제 차명 거래를 하는 거죠. 이런 정황까지 나왔고, 오세훈 시장의 스폰서라고 하는 김모 씨 후원자는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이 2021년 4월 달에 제주도 별장에서 명태균 씨와 사진을 찍은 게 나왔는데 그때 그 별장의 소유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김종인, 오세훈, 명태균 또 스폰서 김 씨 이분들의 관계는 도대체 뭐냐? 그리고 왜 돈이 강혜경 씨에게 들어가느냐? 이게 지금 규명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오세훈 시장이 오늘 이제 뉴스타파에 의하면은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들, 그러니까 공무원들 고위공직자들을 임명할 때 지금 스폰서 후원자 김 씨의 그 재단이 있습니다. 그 공정과 상생인가요? 그 재단의 이사들의 꽤 다수를 오세훈 시장이 채용을 했다, 임명을 했다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스폰서 김모 씨는 돈을 대신 납부하고 또 오세훈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인사로서 빚을 갚은 거 아니냐 이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어디까지나 의혹인데 오세훈 시장도 저렇게 격앙되게 할 게 아니라 차제에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도 좀 강제 수사나 또 임의 수사가 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고소장 써놨다고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고소했답니까? 저거만 났죠 지금 현재까지는. 네, 저거만 놓은 거죠. 제가 지금 아주 강력하게 약간은 격앙돼서 하는 걸 보고 몇 가지 데자뷰 또는 공통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해설은 잠시 후에 하기로 하고요.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취재하고 있는 그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와 전화 연결을 좀 했는데요. 자, 봉지욱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좀 바쁘신 중에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고맙고요. 간단히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네. 오세훈 시장이 했던 말은 여론조사 의뢰한 적도 없고 만약에 누구에게 줬다면 이거 밝혀라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취재한 내용으로 보면 의뢰한 적도 없고 그리고 누구에게 전달한 흔적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뉴스타파가 그 김한정 회장, 오세훈의 스폰서로 알려진 김한정 회장과 강혜경 씨가 실명으로 혹시 공개하셔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방송 아니 그 실명은 오늘 오세훈 시장이 공개했습니다. 아, 오세훈 시장이 공개를 했습니까? 네. 저희가 공개한 게 아니라 오 시장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하는데요. 네. 김한정 회장이 이제 그 강혜경 씨와 그 통화하며 녹음 파일 전체를 입수해서 지금 분석을 해봤거든요. 네. 네. 근데 오세훈 시장의 주장을 뒤집을 만한 내용이 김한정 회장의 육성으로 존재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예를 들면 어떤 내용이죠?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밝힌 거는 2번 정도는 만났다고 인정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만났을 때 이제 김한정 회장이 같이 갔다. 본인이 같이 가서 오세훈을 만나 이런 내용도 있고 중요한 것은 지금 오세훈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를 했는지 아니면 그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가 오 시장의 손에 갔는지 당시 후보였죠. 그거잖아요. 네. 그 전달된 정황에 대해서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자, 그러면 전달된 정황이 담겨 있는데 오늘 오세훈 시장이 저렇게 얘기하면 조금 전에 김한정 회장이라고 이제 실명 공개까지 했는데 자, 김한정 회장이 거짓말 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오 시장이 또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두 분이 뭐 연락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보니까 약간 그냥 후원 뭐 평범한 후원자 중 한 명인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오늘 뉴스타파가 보도했지만 그 김한정 회장이란 분은 공생학교라는 사단법인을 운영했는데 이 사단법인의 이사진 거의 전부가 오세훈 캠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전부 서울시 산하기관 임원으로 갔어요. 네, 사실상 그럼 김한정 회장이 이끈 그 단체는 오세훈의 비선 캠프 같은 역할을 한 건데 그냥 단순한 평범한 후원자 중 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오세훈 캠프에 있거나 그 정치판을 아는 분들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세훈 시장은 지금 이 시점에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 될 텐데 왜 이렇게 갑자기 나와서 격앙된 표정으로 법적 조치까지 취하겠다고 이렇게 신속하게 아니면 재빠르게 이렇게 대응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재빠른 건 아니고요. 앞서도 명태균 씨에 대해서 고소를 하겠다, 고소장을 써놨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실제로 고소를 왜 안 했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그런 네거티브에 대해서 일일이 다 대응하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을 끌었는데 지금 오늘 오 시장이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고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김한정 회장이 당시 미래한국연구소에 3,300만 원을 입금한 내역을 저희가 공개했잖아요. 지금 돈이 갔다는 거, 그 물증이 나왔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입장을 안 밝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자, 봉 기자님 잠깐만 계셔주시고 진영환 교수님 이제 네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오 시장이 저렇게 밝힐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 부분 조금 설명해 주시죠. 지금 이제 돈이 갔다. 그런데 제3자다 해서 계속 입 다물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본인들끼리 뭔가를 뒤를 맞췄다라는 얘기도 나오겠죠. 그래서 오 시장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연락도 안 했다. 왜냐하면 연락한 게 나오면 말을 맞췄다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 그런데 그럼 연락하는 건 본인 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타이밍을 놓치면 인정하는 꼴이 된다. 밀린다 하는 게 아마 절박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봉 기자께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이제 하면은 자, 명태균은 모르고 그리고 김한정 회장과는 아주 가벼운 정도의 사이였다라고 이제 주장하면 법적으로 책임을 좀 면피할 수는 있습니까? 그런데 일단 그 명태균 씨 하드디스크가 포렌식이 돼서 거기서 상당 부분 물증들이 증거들이 지금 추출이 된 걸로 보이거든요. 네. 보완이 된 걸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당시에 그 명태균 여론조사 보고서를 어찌됐든 받긴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 그 보고서에 대해서 뭐 쓸모 없었다 이렇게 폄하는 했지만, 근데 김종인 위원장에게 보고가 됐다라고 하는 말은 그 김한정 회장의 말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저희가 확보한 통화 녹취록에서도 김종인에게 보고가 됐다. 당시 비대위원장이었거든요. 그 말은 김한정 씨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내일 이제 오늘 조사를 받고 있는 강혜경 공익제보자가 나와서 누구에게 전달했다라고 이제 밝히면 오늘 그 오세훈 시장이 했던 이야기가 거짓으로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줬는지 밝혀라고 했으면 이게 전달 경로를 밝히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강혜경 씨 입장에서도 워낙에 지금 자동 녹음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녹음 파일이 많이 존재를 하고, 근데 아마 그때 당시에 2021년 3월 그 당시에 녹음 파일은 지금 존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제 지금은 근데 역으로 만약에 수사를 한다면 역으로 해야겠죠. 강혜경 씨가 녹음 파일 누구에게 전달했다 이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이제 거꾸로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확보한 김한정 씨의 육성 파일이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본인이 많은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이분은 단순한 뭐 오세훈의 스폰서로 보이는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다. 그보다 훨씬 넘어서서 명태균 게이트 사건의 전말을 거의 모두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제 방송에서 처음으로 질문을 드리는데요. 예. 김한정 회장이 실제로 지금 오세훈 시장과 말을 맞추거나 또는 사전에 뭔가 의논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좀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이 워낙 많은데 왜 이렇게 하지라면서 조금 불편한 내색이나 기색을 보였다라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뭐 저도 안 그래도 그 오늘 오세훈 시장 발언 나와서 그 기사를 그 김한정 회장한테 보내드렸어요. 네. 예, 지금 뭐 이렇게 약간 폄하하는 듯한 하고 뭐 개인적인 일탈이고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으니 사실상 비공식 후원 회장으로 불리던 김 회장이 좀 마음이 언짢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해달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저희에게 말은 하지 않고 있는데 아마 다른 언론하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그 말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자, 알겠습니다. 이제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돌아간다는 정도로 하고 계속 이렇게 취재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봉주 기자하고 통화를 좀 해봤는데 네네. 지금 김한정 회장과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법률적으로 이렇게 실명 공개를 해도 됩니까? 지금 뭐, 김모 회장 이렇게 일단은 처음에는 익명 보도하는 게 맞는데 네. 이제 오세훈 시장이 오늘 먼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공적 관심 사안이나 이런 걸 본다면은 뭐 실명 공개는 불가피할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지금 이제 봉 기자님께서 잘 말씀해주신 대로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당사자들은 다 부인하고 있는데 각각의 입장에서 본인에게 유리하다라고 여겨지는 증거들은 각자 현출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의 입장에서는 각각의 자료들을 모아보면 하나의 좀 퍼즐이 나오고 나름대로 개연성 있고 합리성 있는 이제 그런 보도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나오다 보면 사후적으로 또 녹취록이 보강해주고 이제 이러면서 서로 앞뒤를 좀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말씀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게 이 김한정 씨라는 이 후원의 오세훈 시장의 후원회장이 상당히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는 많은 내용을 알고 있다. 거의 당의 내부 그 핵심들만큼 알고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신데 결국은 오세훈 시장과 굉장히 밀접하지 않고서는 이분도 그럼 도대체 누구의 권위에 기대서
그 정보들을 알 수 있었겠느냐 이거부터 의문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에게 금전적인 후원을 많이 했다라면은 글쎄요 이제 여기도 한번 또 수사가 들어가거나 언론에 취재가 들어가면 상당히 또 많은 부분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스타일로는 뭐 수사하면은 쉽게 말씀하실 스타일이더라고요. 딱 그 말씀하시는 톤하고 이렇게 저기를 보면.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이 명태균 씨 사건이 터지고 나서 지금까지 왔을 때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감추고 싶어하는 지점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겠죠. 모두가 감추고 싶어하면서 부인하는 게 있죠. 의뢰를 한 적도 없다, 받아본 적도 없다. 그럼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그럴까? 예를 들어 여론조사를 또는 여론 조작을 한 공급자 명태균 씨 있고 수요자 지금 오세훈 시장 측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측 국민의힘 측 등등이 이제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전부 의뢰한 적도 없다, 받은 적도 없다. 요 지점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모두가 그 정점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명태균 씨도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자기가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다음번 공직선거에 못 나온다 하는 이 부분들, 그다음에 보수의 소위 최고 지도자급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제 관심은 뭐 대단한 정치자금법, 그다음에 뭐 수레우 부정처사죄 저 창원 산단을 뭘로 받는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이 공직선거법보다 훨씬 경하다고 보는 거죠. 자기들의 목숨에 있어서. 그러면 그들을 살리려면 이 부분은 불면 안 된다. 서로 말하면 안 된다. 이 부분이 굉장히 공통적으로 똑같다. 이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도 모두가 제가 처음에 명태균 씨 걸 공개했을 때 누구한테 받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딱 보이는 시나리오거든요. 지금 오늘 오세훈 시장이 누구한테 줬는지 얘기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이 서류를 받은 거에 대해서 모호하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진짜 제가 모호할까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알고 계신 거죠? 제가 분명히 어느 정도 단계에 가면 특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건 거짓의 문제가 아니라 제 양심과 제 나름 전략의 문제인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오 시장께서 누구한테 줬는지 얘기해라 했을 때 만약에 강희경 씨가 어떤 기억이나 뭐를 해서 누구를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에 불에 볼 보듯 뻔한 그림이 펼쳐지죠. 어떻게 펼쳐집니까? 소위 말하는 꼬리 자르기. 꼬리 자르기. 이 사람한테 줬기 때문에 나는 관계없다라고 넘겨버린다는 거죠. 딱 나오는 거죠. 예. 네, 이게 지금까지 예를 들어 제가 공개한 건에 대해서 보면 SNS 다 폭파됐잖아요. 다 좋은 자리 하고 있잖아요. 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저절로 맞춰지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다는 거를 이분들이 간과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의뢰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 그런데 돈은 3,300만 원이 여론조사 비용으로 지급이 되었고 그 돈은 좀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면 이것이 증거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의뢰한 적도 없고 받은 적이 없다라면 이게 없어집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수사에 입회를 하면요, 처음에 거의 다 부인합니다. 처음부터 자백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요. 부인을 하다 보면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다른 참고인들이나 다른 이제 피의자들의 진술이 나오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가면서 이제 자백이 나오기도 하고, 만에 하나 끝까지 부인하면 그 사람의 경우에는 물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면요, 더 가중 처벌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말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많은 물적 증거가 확보가 됐느냐, 그러니까 객관성을 담보하는 증거가 얼마만큼 있느냐가 지금 현재로서는 중요한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나도 궁색한 게 이미 그 김한정 사장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돈이 들어간 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 일단 포착이 됐다 그러면은 이거 거의 구분응선 이상 넘어갔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렇다면 돈의 조성과 돈의 흐름과 돈의 성질이 이제 밝혀져야 되는 건데, 그 시기를 놓고 보면 아니 아무 이유 없이 돈을 강혜경 씨한테 줄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강혜경 씨의 진술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게 소명이 오 시장 측 내지는 김한정 사장 쪽에서 소명이 타당하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강혜경 씨 주장이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당시 이제 단일화라고 하는, 안철수 오세훈 단일화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 이벤트 속에서 이 사안을 바라보면 너무 딱 떨어지는 장면들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지금은 억울하다고 저렇게 강변을 하고 있는데, 뭐 수사를 통해서 저거는 뭐 검찰 앞에 가서 얘기를 할 부분이지, 뭐 국민을 상대로 여론을 뭐 선동해가지고 뭐 무죄다 이래서 무죄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법과 원칙대로 저는 수사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오 시장 측에서 또 오 시장께서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오늘 큰 실수를 한 거죠. 본인의 굉장히 중요한 스폰서, 후원자, 뭐 스폰서라 그러면 의미가 이상하지만 뭐 해석하면 후원자니까요.
중요한 후원인에 대해서 스토커화를 해버린 거죠. 네. 짝사랑해서 이렇게 했다? 그건 그분이 이제 한 말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우리가 이 사람을 친하지도 않다 멀리 내쳤다? 그럼 굉장한 후원인을 굉장히 그러면 내쳤는데 계속 쫓아다니면 스토커밖에 더 되겠냐고요. 그런데 단순한 후원자라고 하기에 결정적인 얘기가 하나 나오잖아요. 10개 또는 20개 얘기가 나옵니다. 네. 예. 10억 또는 20억에 대해서 우리가 주고 끝낼까? 어느 단순한 후원인이 예를 들어서 1억 2억도 아니고 1억 2억도 무지하게 큰 돈인데 10억 20억을 주고 끝낼까 얘기를 합니까? 본인이 재산이 제가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본인이 그 정도의 책임을 져야 될 책임성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다음에 거기서 또 네. 한 가지 얘기를 하죠. 강혜경 씨 보고 하나 얘기를 하죠. 강혜경 씨만 입을 막으면 되겠네. 이 말도 섞여 있죠. 그런데 10개, 20개 얘기는 또 명태균 씨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정작 이분이 말할 때, 대화할 때 보면 제일 중요하게 입을 막아야 될 거 강혜경 씨 당신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되겠네잖아요. 그러면 강혜경 씨 입 막는 얘기는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의문인데 이 지금 김한정 사장은 많은 걸 좀 알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녹취가 아마 9월 5일자 맞습니다. 뉴스토마토 최근입니다. 최초 보도의 녹취거든요. 그때 오 시장이 나오지도 않았을 때인데 이분이 갑자기 강혜경 씨랑 통화를 하면서 강혜경 씨한테 돈을 주고 입을 막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그렇다 그러면 뭐 좀 자연스럽죠. 네. 돈을 줄 테니까 입을 막아라. 물론 그것도 범죄입니다만은 네. 그건 오히려 자연스러운 그 흐름인데 강혜경 씨랑 통화를 하면서 명태균을 20억으로 입을 막자. 네. 그리고 너 뒤집어 써라. 네.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게 왜 그럴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뭔가 강혜경 씨에 대해 가지고는 본인들이 힘으로 좀 누를 수 있겠다. 명태균은 워낙 그 중앙에 정치인들 연결되게 많다 보니까 아, 저 사람은 돈을 또 좋아하니까 돈으로 막지 않으면 저긴 안 될 사람이고 강혜경 씨는 돈보다는 본인들이 가진 위세나 위력을 가지고 그냥 눌러버리겠다라는 그런 전략 속에서 이거를 얘기한다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네. 그런 배경 없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왜 오세훈 시장의 스폰서가 20억이 작은 돈도 아니고 아무리 부자라도 20억 큰 돈이죠.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마어마한 돈이죠. 2천만 원도 큰 돈인데요. 근데 네. 이걸 가지고 강혜경 씨한테 명태균이 입을 20억으로 막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녹취로 나왔다라는 것은 이건 너무 이상하다. 그렇다면 그렇죠. 이 김한정 사장은 굉장히 이 국면에서 본인이 뭔가 자기의 돈을 써서라도 막아야 될 그렇죠. 뭔가 깊숙이 좀 관여가 되신 분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지금 가능한 정확한 것 같습니다. 지점을 말씀하셨어요. 왜 본인이 어떤 책임성을 가지고 1, 20억이나 되는 큰 돈을 써서 막으려고 하는가? 그러면 그보다 더 큰 뭔가를 막아야 되는 필연적 사유가 있는 거죠, 이분은.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